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저희 이츠맨만 하는 게 아니라요. 로그온 코리아와 콜라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그온 코리아의 조병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그온 네. 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스트가 아니고요. 공동 MC로 오늘 네, 진행하게 투탑으로 됩니다. 진행하는 네. 거죠. 네. 저희 같이 콜라보를 어떤 걸 할 건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갑자기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의 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그온 코리아와 저희 이츠맨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렇죠. 너무 네. 바쁘니까 좋으신 한 분들, 번도. 네. 좋으신 분들 초대를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될지 어떨지 오늘 첫 번째 방송 해보고 네. 피드백 받아보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네. 예, 그 소감이 더 중요한 거니까. 윤성호님 콜라보 방송 좋다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좋을지 안 좋을지. 재밌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챗 GPT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챗 GPT 이제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원체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또 챗 GPT에 관련된 또 코어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본다면 또 색다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네. 더구나 책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딱 맞는 전문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링크브릭스의 김상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링크브릭스의 김상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오랜만이시죠? 그러니까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굉장히 진짜가 힘들다고. 바쁘게 지내는데, 뭐 사전에 저 준비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그냥 채팅으로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 분을. 그래서 거의 모셔서- 오늘 네. 날 방송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로 먹는 건 아니고요. 예, 자,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쵸? 예, 예. 자, 대표님, 링크브릭스 대표님이시죠? 네.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링크브릭스는 그 머신러닝이랑 인공지능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서비스해주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대부분 이제 로레알이나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안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찾고 네. 그것들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네. 이제 분석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분야 아니십니까? 다행히 그러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뭘 해보자 그러셨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네. 저희가 막 출장이 요즘에 조금 많은 네. 편이었어서 네.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책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요새. 네. 아니, 사실 그 챗 GPT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맞습니다. 시중에 가면 챗 GPT에 관련된 책이 막 수십 권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인을 위한 챗 GPT라는 이 책이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약간 홍보 좀 해주시죠. 네. 그 직장인을 위한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GPT는 기본적으로는 산업 분야 26개 산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챗 GPT에게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지에 따라서 어떤 원하는 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라서 제 생각에 이제 다른 GPT 책들은 제가 보기에 조금은 더 아무래도 다른 책을 준비하시다가 네. 분야가 이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싶으셔서 GPT를 조금 얹은 느낌이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GPT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고 그리고 실제로 GP라는 안에도 챗 GPT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책입니다. 실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챗 GPT가 도움을 네, 준. 네. 그래서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어떻게 던졌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네. 수 있는지 실제 예시까지 다 들어있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하기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오늘 이 책 내용은 모두 다 설명해 주시기는 그렇고, 그죠? 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자, 키워드 정도 오늘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읽어봐야 돼요. 네. 자, 오늘 이쯤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최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또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들 남겨주신 분들께 아까 방금 소개했던 이 직장인을 위한 챗 GPT 저자의 사인이 들어간 책 2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질문들 올려주시고 나중에
선별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커피도 있죠. 커피도 있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자, 실제 한번 요것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챗GPT가 나온 지가 6개월? 네. 실제 저희가 이제 들은 지가.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과연 그 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광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원은 실제로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께서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사실은 기술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AI 안에는 뭐 머신러닝이라는 분야도 있고 그거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간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시작이 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근데 그 전에도 사실 트라이가 좀 있었죠. MS에서도 그런 챗봇들을 내보낸 적이 있었고 했었으나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너무 심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서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로 서비스를 쓸 수 있겠다.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내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임계점을 넘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달이 올 줄 알았습니까? 사실은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사실 급격하게 접근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런 업계나 학계에 있으셨던 분들이 그런 GPT 논문이 사실 발표된 지가 조금 더 됐는데 구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보면서도 정말 이런 포텐셜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걸 넘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근데 그거를 오픈 AI가 어떤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뭐 강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놨는데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어떤 답을 내놨기 때문에 뭐 제가 아마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실제로 어떤 이제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 자료 좀 준비해 주셨죠? 네, 예전에 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특별히 직장인을 위한 챗GPT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챗과 다릅니까? 아니면 특별히 직장인을 내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김성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역자고요. 근데 네. 원 저자께서 이제 목표 자체가 아무래도 첫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GPT는 사실은 정말 갓난아기 같아서 어느 쪽 방향으로든 성장을 하고 어떤 분야든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근간인데 근데 그게 각 직종별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시를 직종별로 26개 예시를 다 들어가면서 이 분야에선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라고 다양한 분야별로 26개의 분야로 네. 그러니까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영역을 찾아가지고 적용하면 된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앞에도 써놨습니다만 이 책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이 네. 그 앞에 조금 있는 부분 조금 읽으시다가 네. 중간에 있는 산업 분야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이제 자기 개발 쪽을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자료 좀 준비해 주실 게 있으시죠? 네네. 네. 자료를 보면서 오늘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사실 이게 챗GPT 자체는 이제 GPT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GPT에서 GPT라는 단어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마지막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생성한다, 뭐 Generative는 생성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Pre-trained는 이제 미리 뭐 학습이 되었다, 이제 뭐 이런 뜻이라면 마지막에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도대체 왜 쓰였고 근데 그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포함을 해서 챗GPT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 Gen AI는 뭐 제너러티브 AI의 약자고요. 생성화 AI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AI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뭐 2019년에는 뭐 오픈 AI에 조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MS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되게
올랐으나 2020년 대비 바라보신다면 실제로는 지금 갑자기 한 2배 이상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건수도 마찬가지고 투자 금액은 뭐 거의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까지 관심이 이루어졌을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예시를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있다. 코스모폴리탄 그 여성지에서도 커버 사진을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를 통해서 생성을 한 것을 표지로 내세웠던 장면입니다. 편지를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준 건가요? 네. 네. 제법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타임지.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 이제 세계적인 핫 이슈다, 뭐 BTS다, 뭐 이러면 또 이렇게 타임지에 실렸나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타임지의 커버를 서비스가 실린 것은 거의 안 되죠. 거의 몇 개 안 되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핫했던 서비스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합니다. 100만 유저까지 가는데 2.5개월 네. 정도 걸렸는데 챗GPT는 단 5일 만에 서비스한 지 단 5일. 야,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지금 뭐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3.5년이 걸렸고 네, 이런 것들 보면 100만 유저 가입하는 맞습니다. 데까지 걸리는 시간. 네. 단 5일. 그래서 그래서 저기 100만 유저가 5일이었었잖아요. 네. 그 뒤로 지금은 일간 사용자가 일간 뉴 뉴 유저죠. 뉴 유저가 400만 정도 되고 그 지금 그 사용자들이 누적 사용자는 1억 2,500만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번에 저희 그 샘 알트만 왔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영어권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했었는데 네. 비영어권이 대부분이다. 진짜요? 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영어권보다 훨씬 많다. 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사실 챗GPT의 학습된 그 데이터가 네.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라든지 네. 이런 자료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서 한글이라든지 기타 언어로 했을 때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저희가 좀 듣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최근에 그 이번에 샘 알트만 왔다 간다면 서비스가 개선된 것들이 정말로 데일리 단위로 달라지는데 지금은 수준이 말씀하셨던 건 얼마 전까진 그랬는데 네.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저희 서비스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어제 안 된 게 오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하루가 다르게 뭔가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조금 더 넘어가 보면 뭐 저희가 뉴스 기사 중에서 조금 임팩트 있는 뉴스 기사 몇 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챗GPT가 실제 의사보다 환자의 온라인 질문에 더 답변을 잘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 의료 자격 시험에 10만 분의 1 확률로, 그러니까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질환 진단을 10만 분의 1 확률로 성공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와튼 스쿨의 MBA 시험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3.5 기준입니다. 4.0은 더 잘 되니까요. 네, 3.5 기준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급격하게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갑자기 왜 나왔나. 근데 그 나온 것 중에 그 GPT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GPT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그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이 챗GPT든 아니면 다른 AI 서비스들의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GPT는 제네러티브 프레이트레인드 트랜스포머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는 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트랜스포머 영화도 있었죠. 로봇처럼 이게 변신하는 로봇. 네. 오토머스 프레임. 네, 네. 그렇죠. 이런 썰렁한.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그 뭐 앞에 제너러티브는 이제 이게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제너러티브라는 단어를 썼을 거고, 미리 학습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도 모두 다 미리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썼을까가 네. 오늘의 핵심일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조금 그래프적인 장편 이거 하나입니다. 조금 뭐 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좋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리라 음악을 연주하고 작물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도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런 뭔가 인간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그 뒤에 계속 일어났었죠. 근데 실제로는 인공지능은 저희 아마 냉장고 집에 있으시죠. 네, 다. 있죠. 그리고 세탁기도 있으시고 옆에 AI 다 붙어 있을 겁니다. AI 세탁기. 그러니까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이렇게 빨래를 넣었을 때 빨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대략 이제 세탁을 해주는 거죠.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과학처럼 어떤 학문적인 되게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큰 얘기고요. 좋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는 게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는 네.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는 좀 통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대략 이렇더라 라는 것들을 사용을 한 게 그 머신러닝이고 그 대신에 통계를 통해서 컴퓨터가 약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좀 뭔가 해결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께서 딥러닝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뉴럴 네트워크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뉴런, 이 뇌 구조 자체를 조금 더 이제 표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하는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념적으로 그 저희가 기존에 많이 봤었던 것들은 판별 AI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이렇게 저희 아이폰 이렇게 들면 얼굴 인식한다고요? 해죠. 그런 것도 판별이거든요. 판별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주차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판별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었던 건 이제 생성 AI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GPT는 생성 AI인데 그 기존 컨텐츠에서 배운 내용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판별 AI랑 이게 뭐 어느 게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딥러닝도 또 더 넓은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기존에 못했었던 것들은 인간처럼 행동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게 광범위한데 네. 패턴 인식이라든지 판별하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의 특성인데 그거를 그동안은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그러면? 구현이 어려웠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생성 AI 자체가 지금 와서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도 도전을 했는데 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좀 이어서 좋습니다. 볼까 합니다. 제가 성급했군요. 그래서 이게 그 딥러닝의 예시인데요. 제가 이게 원래 이제 영상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인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과 수백만 장의 개 사진을 넣고 저런 이제 뭐 그 레이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 이제 저런 것들을 뭔가를 막 통과를 시키면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고양이는 대략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서 그럼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이거는 개입니다라고 판별을 해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 중에서도 로컬리티에 기반한 딥러닝이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쥐를 잡고 싶은 거예요. 네. 창고 안에 쥐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쥐를 인식하고 싶은 거지. 쥐를 인식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개랑 고양이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새로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또 이게 쥐 사진이 또 100만 장쯤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인식하려면
또 뭔가 한 100만 장쯤 있어야 되는 아, 거죠. 무슨 말씀하시려고 네.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학습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학습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간이 도전을 해야 될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저희가 예측한 것만 등장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음. 갑자기 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정말로 예측 못한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우리 국내에서도 뭐 동물원에서 뭐 얼룩말이 탈출해가지고 얼룩말이 갑자기 국내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다 인식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단지 사실 제가 지금은 이미지를 말씀드린 거지만 뭐 그래서 언어 번역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언어 번역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오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근데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순간 얘가 이제 먹통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은 현재까지 뭔가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뭐 인사이트를 주고 패턴 분석하고 한 그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만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 한계다. 네.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걸 계속 학습해야 되는 그 문제점이 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이게 로컬리티에 기반한 그 딥러닝이었고 네. 이런 딥러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운전이나 아니면 이제 한계가 언어 있다. 번역이나 이런 아, 것들에 대해서 좀 네.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원래는 저 우주선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간다 생각하고 날아갑니다, 그- 여러분. 구글에서 2017년에 발표했었던 그 논문에서 얘기를 네. 했던 게 그 로컬리티,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이제 어떤 학습이라는 것들을 어떤 부분별로 학습을 해봤었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다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이 사람 모든 걸 한번 다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뭐가 근데- 나올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조금 그 단어 중에 그 네. 표상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상학습.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뭔가 초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한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게 밖에서 본 거랑 저희가 매칭이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뭔가가 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 속에. 뭔가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표상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글을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한글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왔던 인풋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표상이라는 무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로 있고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표상을 가지고 그 표상을 가지고 뭐 대입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러죠. 네. 근데 그때 뭐 저희가 컴퓨터 갖고 가서 뭐 검색해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상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표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무모한 생각을 했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목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가 나올지 진짜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것에서 네. 저렇게 이제는 이제 컴퓨터가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수십억 개의 머리를 만들어서 그 머리들로 인류 문화유산 전체 야. 저게 데이터가 야. 텍스트로 450기가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컴퓨터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약간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때려넣자 이거예요? 네, 네. 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마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이나 이쪽 컴퓨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어떤 거리 측정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접해 있나 네. 시밀러티 서치라고 하는데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모아놓고 이야. 정말로 인류의 근간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었나를 이야. 학습을 해본 겁니다. 구글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클라우드에 담겨 있는 정보량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일단 돈이 돼야 돼. 네. 돈이 있어야지 저걸 하지. 그래서 이런 인류 문화유산 전체를 이야, 알겠습니다. 하고 좋아요.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인류 문화유산 전체에 있는 네. 토대, 네. 파운데이션을 한번 찾아보자.
되게 이렇게 막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니에요. 멋지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네.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컴퓨터는 네.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하는 뭔가에 대한 근간이 있기 때문에 네. 대략 이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네.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고양이랑 비스무리한 뭔가가 등장을 했는데 네. 그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전혀 답을 못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슬그머니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저 못해요 주인님 이제 네. 나자빠졌는데 이제는 그냥 대략 이쪽일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사실 0, 1이라면 지금 이제 0, 1에서도 그 수많은 단계를 나누고 네. 아주 명확하게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사인파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에 근접한 몇 프로의 확률로 뭘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자기가 학습하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하게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 것 같고 네. 알고리즘이라든지 분석 툴이라든지 어떤 방법 자체도 좀 기존과 다른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아요. 네, 네. 기본적인 원리는 같고. 네,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수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네, 네, 네.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에 근간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인류 생각에 대한 토대를 만든다면 이제 새로운 것이 주어지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네요. 네. 인공지능이 다른 단계의 스테이지를 표방하는 게 여기 맞습니다. T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그 어떤 것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6개월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정도인 거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네. 소름 끼치고 놀라운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러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기존에는 컴퓨터는 그 언어를 뭔가를 하나 가르쳤으면 새로운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다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물려진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이제 뭐 제로샷 러닝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레이어만 만들어질 뿐인 거지. 근데 네. 저희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저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 조동천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레이어만 얹을 뿐인 거고 네. 이제 또 이렇게 어떤 특징인가요? 이렇게 뭐 모자를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무언가들은 다 학습이 돼 있고 새로운 무언가만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처럼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습하는 과정 자체도 이제 인간을 닮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되게 참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좀 기대감도 생기는 건 사실 될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도대체 이제 왜 이제야 이런 것들이 됐을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딥러닝에 대한 얘기는 벌써 한 10년 전에 그리고 인공지능은 한 100년 정도의 고민을 해왔었던 것들인데, 네, 그 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웹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뭔가 파운데이션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거꾸로 좀 재밌는 얘기는 그 이런 고성능의 그 저희가 이제 차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리언 개의 뭐 저희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을 그 정도로 깊숙이 시키려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지 않으면 뭐 이제 과적합이라는 뭔가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월드와이드웹이 있기 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기 어려웠고 월드와이드웹이 생긴 이후로는 데이터들이 쌓여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로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맞습니다. 양이 많이 쌓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도 사실 연산 능력이 뭐 거의 연도별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딥러닝을 하려고 했으니 그때는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라는 게 정말로 대단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딥러닝이나 AI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람을 따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복잡도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생겼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이다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저 정도의 이제 슈퍼컴퓨터급의 연산 능력을 가진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만들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이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수많은 그런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어졌다. 이제 그런 병렬 컴퓨팅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기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번 이제 챗봇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문 닫고 나갔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서비스였는데 그 얘가 좀 이제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좀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제너러티브 AI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다들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문제들이 드러날까봐 빨리 닫아버렸어요. 근데 오픈 AI가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걸 내세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오픈 AI가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면 강화학습이 이런 이제 뭐 저희 LLM이라고 하죠.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GPT 같은 것들의 그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어졌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학습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학습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인젝션이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식의 주입식. 네, 주입식 교육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강화학습은 뭐냐면 얘가 한 것을 보고 맞아요, 틀려요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걔가 행동을 하면 근데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는 GPT가 어떤 얘기들에 대한 답변을 두세 개 정도 내놓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답이 많이 틀리니는 어려운데 두세 개 답이 놓고 야 어느 게 맞는 거 같니? 라고 하면 그거는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시킨 거야. 오픈 AI가 한 얘기 중에 뭐가 맞는 거 같니? 라고 하면 그걸 이제 고르는 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왜 한참 얘기가 좀 있었죠. 예전에 좀 이제 그런 이제 저임금의 어느 국가에 있는 분들을 착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그 강화학습에 사용이 된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뭔가 네. 더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트레이닝 할 때. 네. 그래서 얘가 엉뚱한 답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예의 바른 애가 답을 예의 바른 애가.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대표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아래부터 쭉 올라왔는데 뭐 위에부터 할까요? 뭐 한두 개만 일단 잠깐 소개 좀 하고. 이영준님이 올리셨는데 저기 강화학습은 리오드의 부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말씀이고요.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존에는
가능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정말로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픈 AI가 했었다는 게 되게 큰 차이점이었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윤성원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옆에 두고 숙련된 팀장을 옆에 두고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서 조언을 받고 빠르게 확인하고 직장인을 위한 챗GPT를 정독하고 그 내용을 잘 활용하면 팀장 한 명의 스킬 전문가를 옆에 둔 정도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뭔가 궁금하면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거기다 던져요. 챗GPT한테. 그래서 거기에 얻은 결과를 가지고 좀 적용하는 사례도 저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좀 응용을 하고 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기능 중에 보통은 그냥 이제 GPT를 그냥 사용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어떤 기능들이 좀 있는데 그 기능들을 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채팅처럼 쓰시다 보니까.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롤 리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롤이라는 게 있고, 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아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쪽으로든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 관한 모든 토대를 다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다면 네가 선생님처럼 대답해줘라면 선생님처럼 대답을 해주고 근데 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야라고 설정을 해주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주고 교수다 아니면 네가 뛰어난 수학자야라고 하면 뛰어난 수학자로서 답변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포지션에 답을 해줘라고 맞습니다. 세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챗 GPT에서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롤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롤들을 주면 얘가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네. 어떤 목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로 만들어줘. 네,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 네. 가능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것들에 제일 재밌었던 기능이 롤 리버설인데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통은 제가 질문을 하면 GPT가 답변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역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GPT가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을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죠. 내가 걔를 가르치는 분. 네. 내 지식을, 내 생각을 얘한테 입히는 거군요. 네. 그게 가능해요? 입힌다기보다 네. 쟤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서 뭔가에 대한 질문들을 앞으로 해나가 봐. 라고 하면 처음에 질문 자체를 걔가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일 잘 쓴 서비스가 요즘에 여기 서비스 명의 이름으로 나왔던 얘기해 네, 상관없어요. 네. 스픽이라는 영어 네. 그러니까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네네, 스픽 알죠. 그 스픽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이런 오픈 AI랑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서 했던 서비스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에 있는 뭐 이런 파이프를 고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선택을 하면 처음부터 와서 질문을 보통은 영어 공부를 할 적에 영어 학습을 할 적에 첫 질문을 던지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How are you? 부터 네. 시작하죠. Hi. 근데 그 GPT가 처음부터 네. 제가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러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가정해서 네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네. 영어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롤 리버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네네네. 제가 어떤 학습을 해나가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훨씬 빠르겠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 네. 책을 좀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책이 나와 있군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저는 이제 챗GPT 질문하고 우리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질문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얻고 그거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응용하고 네. 약간 이런 것만 생각했다고 하면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더 끄집어낼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에 저는 이 롤 리버설이라는 컨셉은 제가 처음 들었네요, 진짜. 그러셨어요. 네. 꼭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나 얻었다. 저 연애 코치 같은 거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지금 40분 정도 됐는데 시간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GPT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전체에 대한 토대를 뭔가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봤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이제 텍스트 서비스, 코딩, 뭐 이미지, 스피치, 비디오, 뭐 3D, 뭐 그러니까 수많은 분야들로 지금은 서비스가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마도 뭐 이미지 생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써보셨다면 네네. 그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던 거는 이미 그런 것들이 학습이 정말로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랜드스케이프 보면 요즘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이것도 진짜. 뭐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마 오늘도 몇십 개쯤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그 서비스들을 AI를 접목해서 나온 서비스인가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네. AI가 없는 것들에서 생성된 것들이 훨씬 많고요. 아, 접목된 것들도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정말로 많은 분야가 있고요. 뭐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것들 중에 뭐 그런 카피라이팅, 마케팅 쪽 분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카피라이트. 네. 네. 그리고 챗봇 네. 또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챗봇은 뭐 기존에도 많이 쓰였는데 챗봇은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몇 번을 선택하시면 네. 근데 잘못 눌러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또 한 번 이게 뭐 별표를 누르고 처음부터 아, 다시 네, 시작하고 네, 뭐 네. 이랬어야 네.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컨텍스트나 문맥 자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서비스가 기존에는 단답형이 훨씬 더 이해를 잘했다면 GPT는 이런 것들이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를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짧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얘가 무슨 맥락에서 아, 질문을 그래요? 던진 건지 이해를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명확하게 주는 쪽이 네. 내가 어떤 경험이 나는 누구고 네. 나는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해. 네. 근데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질문을 한다면 컨텍스트에 의해서 답변을 주는 거죠. 마치 아이에게 뭔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 저희 완전 잘못 쓰고 있었네. 난 단답형으로 해야지 얘가 정확하게 답변 주는 줄 알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으신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잘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본 내용 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학생 그 과제들을 갖다가 챗GPT에다가 다 물어보고 거기서 얻은 답을 통해서 과제를 다 풀어가지고 제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그건 문제잖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되잖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문제잖아. 네. 근데 뭐 그 이번에 뭐 사실 이제 샘 알트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학습에 그럼 어떻게 혹시 써야 되냐. 만나보셨어요? 오셨을 때? 아 저희 가서 이렇게 멀리서 봤습니다. 아, 멀리서 역시. 뭐 어쨌든 만나본 거잖아요. 그래서 봤으니까. 그 학생들 오히려 이제 그 앞으로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근간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이런 뭐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휴대폰 모바일이 없는 시대라는 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근데 AI는 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거고 저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지금 AI는 툴이기 때문에 툴을 잘 사용하는 법은 저희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적인 방향이 과연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고 있나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서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도구를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다만 네. 시행착오를 초반에 좀 겪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치면에도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얘가 챗GPT를 써서 리포트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그럼 불가능하다. 네. 이걸 썼는지, 그걸 해서 썼는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니까 아예 과제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교육도 굉장히 이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교육뿐만 아니라 뭐 산업 전반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뭐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게 자기 머리에서 나와 쓴 건지 챗GPT를 이용해서 쓴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바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 네. 이제 이런 고민. 좋습니다. 자,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지, 많은 것들이 비디오, 되고 있다. 비디오. 근데 여기 중에서 제가 네. 써보니까 실제로 제일 잘 되는 부분은 특히 그 챗GPT인 경우에 음. 코딩이 그렇게 잘 됩니다. 아, 네. 코딩은 코딩?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이게 예를 들면 코딩이 어떤 식으로 해요? 저도 뭐 개발해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 아예 처음부터 뭔가를 뭐 코딩을 해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짜여져 있는 코딩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을 해봐.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됩니다. 다 돼요? 네. 뭐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를 내주는 프로그램 하나 짜줘봐 그러면은 쭉 네. 나오는. 돼요? 오.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GPT 자체는 이제 2021년 9월까지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가 없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B2B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GPT에다 넣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이제 고객 질의 데이터 같은 것들 네. 이제 뭐 이런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네네네. 리뷰 음. 뭐 상품 리뷰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하다 보면 음. 근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DB가 따로 있고 그리고 요 GPT 내에는 학습이 안 돼 그 학습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에서 그 SQL이라는 어떤 그 언어들을 써서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한 결과를 GPT에다 던져줘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거를 SQL문을 네. 저희가 자연어로 친 거를 SQL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줍니다. 한 번도 틀리는 거 못 봤습니다. 이야, 진짜요? 네. 야.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약간 심지어 제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3일 전요? 네.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네. GPT 3.0, 3.5에서 그런 그 토큰이라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이제 텍스트 숫자를 넘길 수 있는 게 조금 작았었는데 네. 갑자기 한 4배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야. 기존에 써보셨던 분 중에 좀 실망을 하셨던 분이라면 네. 지금 한 번쯤 다시 써보시면 네. 되게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코딩을 그 정도까지 합니까, 이제? 네. 저는 이제 다른 제가 알고 있는 개발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뭔가 디버깅 할 때 꽤 괜찮다. 네. 그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디버깅 잘 되고요. 그리고 네. 컨버팅도 되게 잘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거 너무 잘 되고. 와.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 MS에서 GitHub를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때 GitHu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뭐 사실 저희 GitHub 보고 코딩 하잖아요. 사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저기 인도에 어디 있는 개발자거나 그들의 블로그거나. 근데 그 GitHub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학습했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 지인분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네. 직업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요.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여전히 뭐 상급 개발자 수준은 아니고요. 네. 중급 개발자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수준 자체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어? 계속 그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올라갈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래서 뭐 저희 툴을 그 중에 몇 개를 네. 뭐 저희 뭐 많이 알고 있는 네. 툴도 보이고. 네. 뭐 이게 아무래도 다 대표적인- 써보셨습니까, 대표님? 저희 하이퍼클로버랑 다다음은 뭐 아직 공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수검은 네 아수검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거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다.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네. 뭐 애플도 한다는 얘기는 있더라. 네, 그래서 네, 저쪽 네. 부석에 네, 네. 로고 하나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써본 경우로는 뭐 특히 뭐 한글에서는 뭐 챗GPT가 압도적이고요. 아 그래요? 네. 바드도 요즘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저 구글 바드 쪽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서 뭐 제가 와 있는 사이에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했지만 구글이 GPT를 처음 시작한 구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왜 이렇게 역전당했나요? 역전당한 건가요? 아니면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의 특성상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빵 터트릴 거다. 일 수도 아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그 기존에
사실 구글은 검색 서비스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검색 서비스 회사인데 네. 그거랑 너무 이해상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개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뭐 발표된 바는 없고.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그렇게 열심히 미는 거 보면, 그렇죠. 네, 미친 듯이 미는 거 보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보자. MS가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MS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GPT 서비스 쓰려면 저희가 애저 아니면 또 안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웨비나 했었는데, 애저 상에서 또 오픈 AI를 했을 때 맞습니다. 굉장히 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MS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노를 제대로 젓고 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야. 주식 사야 됩니까? 안 사셨습니까? 전 일찍 샀는데. 늦었어. 그 페이스북 쪽에 이제 메타 라마 쪽은 뭐 이제 성능이 그 괜찮고요. 사실 굉장히 괜찮고요. 뭔가 뭐 바드나 GPT랑 비교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오히려 좀 재밌는 거는 라마나 리마나 이쪽 이제 메타에서 내놓는 것들은 그 저희가 로컬에서 돌릴 수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돌아가거든요. 아, 저쪽은 다 네, 클라우드 네. 기반. 네. 이쪽은 이제 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온프레미스나 이제 기업 내에서 아무래도 좀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또. 보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어. 네, 이제 또 이제 메타에서 내놓는 서비스 아, 쪽으로 그런가요? 갈 네.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뭐 들어봤는데 뭐 이런 건 재밌더라고요. 네. A부터 Z까지 해서 뭔가 문장을 만들어봐. 네. 전 못합니다. 이런 걸 해주고요. 네. 제가 그리고 해봤더니 음. 뭐 시 써줘 그럼 시도 잘 써줍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네.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대표적인 이미지 서비스를 좀 들어봤는데 미드전이. 그 뭐 아마 하나쯤 써보신다면 그 GPT 그러니까 언어 쪽은 그 챗GPT를 써보시길 그쪽이 제일 서비스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국내에서 쓰시기에 그리고 특정한 용도가 아니시라면 네, 그렇고 그리고 이미지 서비스는 미드저니를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스테이블 디퓨전도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개발자적인 특성을 조금 타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하실 만 하긴 합니다만 네. 미드저니가 제일 써보시기 편할 거고요. 근데 저는 뭐 달리도 잘 만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드저니가 현재로서는 보시기에 그러니까 와우 포인트가 좀 있는 아주 명확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 실제 만드신 건가요? 요거는 그 커뮤니티들에서 올라온 것 중에 아, 이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든 네. 이미지들인 거죠? 저 밑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대단해, 진짜. 그래서 뭐 이런 이것도 미드전인가요? 네. 이야. 저희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도 좀 이렇게 그 GPT 관련된 강의를 좀 하신. 네,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 좀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걸 좀 푸시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각 학교들에서 조금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좀 이제 가서서 강연들을 하시고 뭐 이제 이런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저희가 시연을 한 거죠. 시연.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그래서 예쁜 언니, 그러니까 이제 남고라서 예쁜 언니가 나오는 걸 했는데 좋아하겠다. 프롬프트 뭐 뭐도 됩니까? 수영복도 됩니까? 그래서 물론 되지 그랬다가 사고 한 번 날 뻔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꼭 이게 미리 그 상의가 탈의될 뻔했는데 저희가 딱 뽑아서 노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맞아요. 커뮤니티에도 뭐 이런 사진들 많이 올라오는데 네. 거기서 그런 주의 이렇게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미드전이로는 네. 현장 시연은 좀 힘들다. 그때는 스테이블 디퓨전이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게 동영상인데 뭐 이제 요즘에는 동영상은 사실 아직 완전히 도입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런웨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그 재밌게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 좌측에 있는 이미지에 밑에 있는 것처럼 학습을 시키면 우측처럼 뽑아주는 이렇게 영상을 뽑아줍니다. 저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영상을 네. 이제 런웨이라고 하는 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돌리면 저런 형태의 동영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 휴대폰으로도 서비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것도 재밌었는데
저렇게 이미지 영상을 스캔을 하시면 네. 저희 왜 영상 촬영하실 때 저렇게 빌딩샷을 찍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재밌네. 기가 막히고. 저 왼쪽 뭐야? 아, 책 같은 걸로 지금 네,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무빙을 쭉 하면 네.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야. 동영상 이제는 다 죽었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빨리 받아들여서 저희 어차피 세상은 변할 거고 네. 네.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흥미롭습니다. 저희 뭐 여기는 뭐 요거는 저희가 뭐 조금 뭐 얘기를 나눠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거는 뭐 Q&A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환영 효과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안이라든지 이런 네. 이슈들 또 네. 있어서 요 꼭지는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흥미롭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챗 GPT 써보기도 하고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롭네. 대표님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공부하셔야겠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학습을 일정 시간을 두고 아주 명확하게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엊그제까지 안 되던 기능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고민한 게 네. 그 다음 단계에 바로 돼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음. 근데 뭐 되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아, 다행히 즐겁습니까? 그걸 즐기는 타입이라서 도전을 즐기는 타입이라서 네. 괜찮습니다. 자, 대표님 뭐 좀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여기도 올라오면 근데 뭐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를 생각하면 이제 그 요즘 이제 직업들이 AI 때문에 많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 직업들? 사실상 지금도 뭐 많이 그러고 있고 음. 뭐 옛날 고객 지원실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이걸 대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뭐 이게 이제 꼭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뭐죠 저기 롯데리아나 가면 이렇게 찍어 놓는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도 이제 그 일자리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염려되는 것들도 진짜 많아요. 주변에 또 그것 때문에 일자리 잃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기술 발전은 또 하나의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과 같은 거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라지는 직업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번에, 그러니까 뭐 제 의견도 제 의견인데, 샘 얼트만이 이번에 했던 의견으로 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네,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왜냐면, 살짝 피해 가시네요. 저도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노동시장의 역사를 잘 적응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AI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뭐 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네. 샘 알트만이 했고요. 제가 한 얘기가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일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저희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유튜버들이라는 게 직업이 될 수 있나라고 사실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또 많은 이제 스튜디오들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저는 이것을 계기로 기존에 있는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던 레드오션이었던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블루오션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로 인한 또 이제 고용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서 고용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아마 네.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실제 이제 챗 GPT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디죠? 바드라든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빅 플레이어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해버린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네들에 있는 이거를 API로 받아들여서 뭔가 각각의 영역에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저런 코어의 알고리즘을 과연 새로운 어떤 회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외려 더 기술 종속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네네네. 뭐 그 부분은 뭐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너무 나도 그러니까 뭐 큰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사실 종속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샘 얼트만이 왔을 적에도 했던 얘기 중에 사실 그 저희가 되게 고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그 이거를 오픈 AI가 만약 개발하면 어떡해? 약간 이제 이런 고민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의 B2C 진짜? 네. 근데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 네.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하는 유일한 B2C 서비스는 챗 GPT일 뿐이고 네. 우리는 AGI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우리는 토대를 만들 뿐 서비스들은 우리 파트너들이 만들어낼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오픈 AI가 원래는 지금 보다도 더 오픈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이제 뭐 아까 그런 이제 윤리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오픈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넘는 순간은 조금 또 다른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건 할 수 없다는 네. 명확한 사실이고, 음. 대신에 그들은 근간을 만들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들. 근데 앞으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도전을 해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믿겠습니다. 저 쌤 말씀은 믿겠으니까. 약속 지켜라. 쌤 말씀은 약속을 지켜라. 네, 어쨌든 우리 끝나는 약속도 있네요. 네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네. 질문들이 좀 올라왔으니까 질문들 몇 개를 좀 네. 더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호님이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는 이런 서비스가 무료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료화되면 참 걱정인데 앞으로 무료가 유료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비스 얘기하다 그랬지? GPT가 지금도 저희 같이 이제 그 서비스 기반으로 올라가면 다 유료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속도 차이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 GPT 창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김기환님 질문입니다. 직장인들이 챗GPT를 제일 잘 하는 분야,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리포팅 하시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심지어 엑셀 데이터 같은 것도 그냥 긁어서 던져 넣으시면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드로 인식을 해서 리포트 만드시기에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를 들어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것에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인데 네. 어떤 것들에 대한 Q&A를 하고 싶으면 네. 해당 분야에 쓰시는데 굉장히 좋고 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만약에 이제 직업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서 간 로테이션을 네, 하시는 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해당 부서에 대한 뭔가가 조금 더 필요한데 네. 조금 민감한 경우에 GPT에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답변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진님 질문인데, 얼마 전 국내 모 기업에서도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해서 챗GPT 사용 금지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내부 자료 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에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라든지, 쓰지 마!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 GPT에서는 이제는 그 기업용 서비스로 좀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안 이슈를 해결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용 전에는 아무래도 그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 보시고 그건 안 올리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공개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규님이 질문하시는데 한글 데이터 부재로 인하여 사실 한글 관련된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고요. 그게 실제로 한글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러니까 네. 트랜스포머 러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슈퍼 러닝이 되기 영문을 갖다 전부 네, 한거라 네, 시켜가지고 네, 네. 학습을 해서 보여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국어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3.5, 3.5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됐고, 네. 4.0에서도 역시 많이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더 답변이 잘 나온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요즘에는 제가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영어로 답변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답변을 쓰는 그런 쪽이 서드 파티에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최근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질문하면은 네. 뭐 한글로도 충분히 답변을 거부한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질문들이 오늘 더 많이 있는데, 자, 시간상 이 정도만 질문에 대해서는 하고, 자, 오늘 질문들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챗GPT 아마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걸 오늘 또 배우지 않았을까? 주창호님 같은 경우는 유익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코멘트 감사합니다. 주셨고, 네.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것 치고는 성공했다. 날로 먹은 건 아니에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시그니처 질문 한번 해야죠. 자, 여기 이렇게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에 자, 김상규에게 AI란 무엇일까요? 아 갑자기? 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네. 저희가 이거 시그니처 질문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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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날로그적인. 네. 김현진님 인사이트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감사합니다. 김현진. 늘 아, 많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데이비드 와이님 발표적인 문의하기로 남겼다고. 아, 네. 이게 저희가 발표적인 문의하기라고 하는 이 펑션이 개별적인 문의할 때 이거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질문들은 여기 그냥 댓글에다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요거 하나만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 와이님. 문의하기로 별도로 또 문의를 주셨다고 하길래. 자, 업무 관련 외부 개인이 업로드하는 이미지, 사진 등을 서버 내에서 또는 업로드 시 동일 여부, 유사도 검사에 활용할 경우 검사 속도나 품질의 문제는 없을까요? 최적화된 API가 있을까요? 유사한 사진이나 유사한 이미지를 서로 이렇게 검사를 해준다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속도나 품질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정확히 제가 질문을,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네. 저희 GPT 쪽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분석인가? 네네네 네네.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저희 질문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답변을 드리는 걸 제가 따로 드리는 게 맞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대표님 이거 끝나고, 저희 라이브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면 답변을 주시면 네네네. 자동으로 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성원님 오늘 정말로 챗 GPT에게 주란 말이 가장 롤을 챗 GPT에게 주란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나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예. 네. 자, 앞에 이렇게 비춰주시면 돼요. 예. 질문이 뭐였죠? 김상규에게 AI란 사랑. 뭐야? 어려운데? 응? 아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 같은. 아니 사랑. 뭐 일본어로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네. 읽히죠. 아, 진짜요? 그렇죠. 맞네.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한 근간 토대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에게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 뭐 다들 고민을 하시지만 사람을 향할까 아니면 이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까에 네.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랑이 됐으면 인간에게 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사랑이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죠. 사실 뭐 그동안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기술 자체가 사실 도덕적으로 그 기술 자체는 사실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맞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지금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사랑에 담뿍 닦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유해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이용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원자력도 그랬고 네. 뭐 앞으로 나올 뭐 총도 그랬고 사실 수많은 기술 화약도 그렇고 네. 수많은 기술들이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고 네.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네.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인공지능은 그러지 않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전파자가 되시길. 박정진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 책상.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훌륭합니다. 오늘 이 질문들 중에서 시간상 이거 다 선별해서 이거를 두 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 공정하게 올려주신 질문 두 분 추첨해가지고 제가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는 저희가 이 책 저자대 사인된 책 보내드릴 수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
뭐 마지막 출연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라이브로는 또 이게 두 분이 하시는 그런 첫방이라고 말씀드려서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음. 저희 뭐 이렇게 오래 뵀던 형님이시라서 네.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건강해주시오. 무슨 건강하시겠어요? 갑자기 말씀하시죠. 약간 그런 모습인데. 훅 들어오는 것들이 많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챗GPT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그 직장인을 위한 챗GPT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점에 깔려 있죠? 아, 오늘 다 들어야 되는 서점에 겁니다. 깔려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 진행했는데요. 조금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링크브릭스의 김상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둘이서 오늘 처음 진행했는데 그러게요. 네. 시너지 뭐 어땠습니까? 오고 가느니 뭐 좋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봅시다. 네, 원래 이렇게 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네. 약간 처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뭐 사전에 좀 마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시너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티키타카하는 그런 재미를 저희 이츠맨과 또 로건 코리아의 라이브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또 앞으로 또 한 달 후에 또 좋은 분 또 예, 섭외해서 또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섭외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좀 예, 해주십시오.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이쯤에 라이브 예고편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저희 이진현 상무님 멘트계의 이진현 상무님 책을 또 내셨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획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 기획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께 뭔가 엑기스만 전달해드릴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관련돼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노그리드의 장정우 팀장 나오셔가지고 6월 29일 목요일 날 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